지금 뭐 걸프레시 이란전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현재 비틀비틀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크게 지금 기름값 오른 것 말고 체감 물가가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이 주유소 기름값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올랐다고 다른 공산품 가격이 다 일제히 그때는 미리 오르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짓 하면 어떻게 한다? 대통령과 공정위한테 떼찌 혼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일 크게 처맞고 있는 이 한때 산유국이었던 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재고 석유가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석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주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해요. 오죽하면 러시아 석유까지 다 풀렸는데 러시아도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석유 수요가 과수요로 풀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일단, 300원 이상 가격이 주말에 떨어졌습니다. 2,000원을 넘어가던 게 다 1,700원 초반대로 지금, 석유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시민들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값이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보증을 해줄지를 믿어야 되니까 지금 유일하게 최초로 석유 최고 가격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직 금액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자, 유가 급등에 대응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가격 통제 제도의 준비를 마쳤고요. 시장 상황에 맞춰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지나가다가 저는 차가 없거든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아주 주로 지하철을 탑니다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될 때도 있는데 항상 거리에 있는 주유소 이제 가격을 보게 되는데 너무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주유소인데 가격이 너무 달라요. 네, 2,000원과 1,700원. 네,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1,700, 처음에는 옆 가게가 오르면 따라 올리다가 옆 가게가 내리면 어떻게 버텨봅니다만 귀신처럼 알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대번에다 1,700원짜리로 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10원이라도 싸야지 팔린다라고 하는 논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이 가격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1,800원에서 2,100원까지 다양한 예상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고시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 가격이 거기까지 가는 거를 넘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유 3사들이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기름값 내리고 저희가 유지하겠습니다. 저희가 손실 보더라도 싸게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장기적인 사태가 3개월, 4개월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국내 주유 가격이 껑충 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보장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일에 기름값이 원유값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기면 정부가 세금을 내려서라도 그 가격을 넘지 않게끔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유류세를 유류세를 낮추면 됩니다. 솔직히 유류세 너무 많아. 1,600원이면 1,200원이 유류세예요. 우리 지금 기름값 휘발유 원료는 400에서 45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왜 유류세는 그렇게 높나요? 뭐 일상적으로 정부가 유류세도 굉장히 큰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재정기금에 있어서 큰 재원이기 때문에 유류세를 그동안 정부가 높게 올려왔고 그리고 그 유류세가 이제 안 내려가고 있는 게 그만큼 정부에 대한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걸 못 내리고 있는 건데 진짜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유가 보조금 형태로 갖고 기름값을 일반적인 이제 옛날에 현금으로 돌려줬던 환급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유가를 1,000원대 초반 순으로 한 200-300원 순으로만 낮춰주더라도 물가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나라가 일단 재정 적자가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대체 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역을 많이 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놓게 되면 그만큼 늘어난 세금 수익을 갖고 유류세를 손을 댈 수 있는 여지도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가 7개월치라고 얘기했던 게 8개월치로 늘었고요. 잠정치 11개월치로 지금 집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유량이 재고량이 이게 다 휘발유 기준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갖고 있는 정유량 안에서 뽑아내면 휘발유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국내 수요분을 제외하고 다 외국에 팔았단 말이에요. 수출을 주로 했죠. 예, 주로 그렇죠. 수출을 했고 수출로 나가는 물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 물량의 30% 가까운 수준까지도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등유는요 90%를 수출해요. 등유를 계속 뽑아져 나오면 이걸 갖다 우리 난방료로 등유를 안 쓰기 시작한 이유는 9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들을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묶으면 사용 연한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등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졌을까요? 그동안 보통 반 가격을 유지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경유 수요가 확 올라갔고 국제 유가 중에 경유가 많이 오른 거야. 탱크에 넣고 전차에 넣고 군대에서 필요하니까 군용 비축유를 해갖고 국제 디젤유 값이 확 오르는 순간 우리나라 디젤유도 같이 오른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냐고 우린 남아서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국가가 손을 좀 대줘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호르무즈만이 봉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석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UAE가 원유 600만 배럴, 우리 317라고 하더군요. 600만 배럴을 넘겼습니다. 네. 바로 건네왔어요. 자,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아랍에미리트 내 대체 항만에서 우리나라 유조선 두 척을 통해서 즉시 운송을 하는 게 400만 배럴이고요. 자, 국내에 보관 중인 아랍에미리트 소유 비축유를 반드시 언제든 즉각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양이 20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불안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200만 배럴 정도를 확보해서 조만간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쿠웨이트 항에 지금 있던 거를 실어 갖고 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추가로 400만 배럴 정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해서 현재까지 1200만 배럴 가까이를 두 나라에서만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우디예요. 사우디는 지금 대체 항만까지도 갖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페트로라인이라고 지금 이 홍해 정도로? 홍해 쪽으로 빼갖고 나올 수 있는 이거를 준비를 하고 선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안에 갇혀 있는 배들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치면 거기서도 지속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러시아하고도 지금 물밑으로 뭔가 긴급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게 제일 싸죠. 제일 싸고 제일 또 제일 좋잖아요. 가까워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풀어줬어요. 인도 기업한테 4월 3일까지 러시아산 석유 이제 살 수 있게 풀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막힌 적이 없었어요. 인도는. 인도는 막힌 적이 없었고 근데 이제 자기네가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국제유가 얘기가 나오니까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지금 러시아 수억 배럴 가지고 있어. 우리 그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를 산다고 해도 이걸 특별히 미국이 제재할 방법은 없다. 예.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몽땅 받아갖고 비축을 하게 되면 아마 더 이상 비축 기지가 없어가지고 비축을 못하는 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축 기지를 빌려 써야 되겠죠? 네. 어디?
좀 가까운 나라요. 바로 윗동네. 북한에? 예, 윗동네 가면, 네. 잘 가지고 예, 있어. 잘 얘들. 갖고 있는 비축기지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좀 빌려서 써서라도, 비축량을 늘려가면서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기름값으로, 그래! 통 크게 내가 100달러까지는 그냥 인정하고 갈게!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계속해서 원유 얘기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국제유가 얘기하면서 기레기들이 불안감을 조성을 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경제는 어차피 심리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사실은 더 악순환에 빠지니까 그걸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해결했다. 라고 정부가 불안에 빠지지 말라고 그 악순환을 끊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레기들이 나라 망할 것처럼 계속 써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석유를 살 수 있는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열렸나요, 그 장은? 이거는 싱가포르하고 네덜란드를 가면 늘 거기에서 벼룩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3개월치 뭐 이거 그 장기로 예약해서 사오는 게 아니라 바로 현물을 살 수 있는 현물 시장에 그 배가 어디서 싣고 온 배인지는 몰라. 근데 벼룩시장처럼 그게 떠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 있는 배들은 많죠. 그래서 난 그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떠 있는 그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을 사갖고 가는 애들이 매우 정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이 유혹할 수 있는 낚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금은 현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걔네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중요해요. 무기를 제공하게 되면 지금 현물 시장 안에서도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와서 한국이랑 거래하자라고 하는 물물거래. 네, 물물 거래를 하자는 업체들이 지금 막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실제로 UAE에서 600만 배럴 도입했고 거기 교민들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특혜죠. 교민들을 지네 돈으로 지네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UAE에서 진짜 로켓 배송을 합니다. 네. 로켓 배송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네.